냉탕과 온탕을 하루 만에 오가는 이번 주 초 분위기입니다.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갈피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더욱더 어려워진 시장 분위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2차 전지는 공매도 금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요. 하루 천하로 끝나는 것인가? 어제는 또 큰 폭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주도주의 자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반도체가 유지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11월 시점입니다. 그러면요, 주 중반 접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 증시가 꾸준히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장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핵심 뉴스로 오늘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부터 훑어보시죠.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큼성큼 큰 걸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증시 흐름인데요. 간밤에도 다우 0.2%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9% 오름세 나타내면서 확실히 최근 들어 미증시에서는 기술적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추가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를 덜어내면서 성장주 위주로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리오른 것은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거의 2년여 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발언 보겠습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소 좀 엇갈리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워낙에 매파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의 평소의 기조와 동일하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둘기파적인 소리도 있었는데 이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상보다 동결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추가 금리 인상은 차치하고 이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조금씩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오늘 밤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조의 목소리가 나올지 계속해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안정세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4.5%대까지 내려왔는데요. 간밤에 4.56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로도 대체로 흐름 좋았습니다. 앞서 기술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7의 종목이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1.45% 오름세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대체적으로 1% 안팎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대규모의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 아마존이 2% 넘게 강한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시장도 크게 주목받았던 간밤 흐름이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4% 이상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제 배럴당 70달러 선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로는 중국의 수출 부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10월 수출 데이터 어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6.4% 감소한 수치로 나오면서 예상치가 3.3% 줄 것으로 봤는데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수출 상황이 좋지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경기가 다소 좀 위축 국면에 있다,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한 건데요. 전체적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반 배럴당 4.3% 하락했고요. WTI 77.3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 근래 들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낙폭이 비교적 깊은 종목군들이 많았는데요. 보시면은 대형사들보다는 석유 도소매 쪽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또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7에서 9%,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많이 밀렸습니다. 간밤 국제유가 한 차례 더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가 필요한 종목군들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히토류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원래는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그리고 칼륨 비료를 수입 보고를 실시하는 품목에 넣습니다. 원래는 허가였는데 이제는 사전에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시도 수출하고 나서 이 허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수출하기 전에 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품목을 수출입할 때 관련 수출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이 이제 됐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면요. 지난 여름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있었고요. 10월에는 흑연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증시가 그때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11월에는 결국에는 히토류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아마 이때 에이펙이 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앞두고서 이 카드, 이 히토류 카드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히토류 그리고 또 같이 움직이는 페라이트 쪽 계속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니만큼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포스코엠텍이나 T플러스, 동국 RNS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1% 안팎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페라이트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삼화전기, 상신전자, 삼화전자 이쪽이 조금 연관관계가 강합니다. C큐브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소식은 국내로 시선을 옮겨오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쪽, XR, VR, AR 쪽이 잠잠한데요. 이 부분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 MX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만드는 첫 XR 기기 생산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내년 12월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보도는 일부 매체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내용들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이 그런데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업계 이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XR 이 스크린 기술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 언팩 행사 때 XR 기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삼성전자 XR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업체들, 그러니까 구글, 퀄컴과 동맹을 맺어서 이쪽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제조를 하고요. 퀄컴이 반도체 칩셋 설계, 그리고 구글이 OS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각자 맡으면서 현재 역할을 분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앞으로 있을 내년 하반기에 언팩 행사에서 이 제품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XR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국내에서 이 메타버스 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일정까지 맞물려 있는데요. 관련주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실 겁니다. 확장현실 XR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MP맥스트 그리고 라운텍,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고 선익시스템이라든지 코세스 이런 종목군들은 또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떤 쪽으로 매기가 갈지 그리고 작년에도 생각해보시면 연말 연초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금 또 재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채 5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 총선에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잠룡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 선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도 나타났고,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소식으로는 한동훈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멘트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선대본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종목분들의 움직임도 같이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화천기계 어제 이미 움직임이 나왔고요. 화천기계, 화천기공, 화천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보산업, 신성홀딩스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입니다. 노을 대표적이죠. 그리고 오파스넷이라든지 태양금속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렸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그 틈새에서도 또 상승세 뚜렷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꾸준히 좀 점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십시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